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막 휴대용 게임기의 세계에 입문한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은 이 입문자분들이 처음 휴대용 게임기의 세계에 발을 디디면서 실수로 게임기 자체를 고장내거나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특별히 준비했고요. 입문자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요즘 나오는 게임기들은 대부분 충전 포트가 이렇게 타입C 형태로 충전 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유명한 트림의 스마트 프로라든가 SF3000, R36S, 미유 A30까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렇게 C타입 충전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뒹구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충전기를 그대로 꽂아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중국산 휴대용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오딘2라든가 레트로이드 포켓 4, 레트로이드 포켓 5 같은 이런 고성능의 고가의 게임기를 제외하고는 이런 고속 충전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충전기 보면은 5V 2A, 5V 2.1A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휴대용 게임기는 5V 2A 이하의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충전기로 이용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전압이 변동성을 띈 전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전압이 5V 2.1A 되어 있어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충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충전기로 휴대용 게임기로 충전하다 보면은 과열이 발생되거나 메인보드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속 충전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게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다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기들이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야 몇만 원 안 하는데 고장나면 또 하나 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이소에서 5V 2A 이하의 충전기를 5,000원 이하에 판매하고 그러거든요. 게임기는 근데 보통 저렴해도 2, 3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기보다는 게임기에서 지원하는 전압에 맞춰서 5V 2A 이하의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안정적이거는 PC나 노트북에 이런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물론 충전되는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PC라든가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충전해도 이런 휴대용 게임기 충전해서 가지고 놀만한 충전이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조금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PC나 노트북에 타입C 케이블로 충전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소에서 판매하거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5V 전용 아답터로 충전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용 게임기를 구입하실 때 SD카드를 어떤 브랜드로 구입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SD카드가 중국산도 많이 나오고 워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렴한 SD카드 구입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샌디스크라든가 삼성 SD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샌디스크도 괜찮은 브랜드지만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브랜드 SD카드가 최고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 게임기에서 제가 샌디스크라든가 삼성 SD카드라든가 여러 브랜드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 그래도 이 삼성 SD카드가 호환성이라든가 안정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SD카드 구하실 때 삼성 SD카드로 구입해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SD카드 말씀드렸는데, 이 입문자분들이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게임기를 구입할 때 게임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게임 롬이라든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하나 구해서 하기 힘드시면은 요즘에 알리 같은 직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기명으로 검색해보면은 게임기 단품도 판매하지만 SD카드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옵션에 보시면은 용량별로 있어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보통은 이런 리눅스 게임기 같은 경우는 64에서 128기가 그런 용량의 SD카드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64기가에서 128기가 SD카드를 같이 구입하시면은 대부분 OS나 런처가 깔려 있고 SD카드에 게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면서 하나하나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한방팩을 4, 5만원 이상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을 안 하셔도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저도 알리에서 구입하면은 SD카드를 포함한다고 해도 1, 2만 원 이내의 추가금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SD카드 안에 그 여러 가지 게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세상에 나온 모든 에뮬레이터 게임을 다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 SD카드에 있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제가 몰랐던 게임들도 알게 되고 숨겨져 있던 그런 보석 같은 게임도 많이 알게 돼서 SD카드 포함해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RG 큐브라든가 레트로이드 포켓4 프로 같은 안드로이드 게임기들도 자체 런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이라든가 그 활용성이 ESD라든가 다이즈 쇼 같은 유명한 런처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드로이드 게임기 자체에 들어있는 런처가 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런 런처 프로그램이 오히려 설치하고 세팅하고 그러는데 입문자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안드로이드 게임기 구입하셨는데 SD카드까지 같이 구입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앱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롬 파일 경로만 지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리눅스 게임기보다 더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용 게임기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막 휴대용 게임기에 입문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